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네.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 앉는 거예요. 네네. 오늘 제가 10시부터 그 기타 녹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좀 편집 좀 하고 뭐 이제 작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녹음하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이제 그 지금 준비 중인 음원이 있는데 그거 기타 녹음을 좀 받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놓은 거를 이제 기타 치는 분과 함께 이제 작업을 좀 하는 거죠. 뷰가 네네. 여기 바깥에 사무실 뷰가 너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이제 지하는 너무 잘 잡았다. 20대를 다 아니 뭔가 여기에 저는 딱 봤을 때 사무실만 있을 줄 알았지 여기에 이 작업실 있을 거라는 건 잘 못 봤는데 이렇게 네. 또 숨겨진 공간이 있었군요. 네, 이게 없으면 제가 이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쵸. 왔어? 기타리스트 왔네요. 네. 기타리스트 안병영 씨라고 하고요. 네. 기타 장인이라고 그냥 알면 될까요? 아직 부족하시면 네. 그렇게 될 사람이 진짜 작품 많이 하고 너무 잘 치고요, 기타. 그리고 이제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기 네. 보시면은 그 안마기도 하나 저기 있고. 저게 안막이에요? 네, 세라젬이라고. 그러면 오늘 작업하시는 건 개인 작업이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제작하는 음원이고요. 노래는 이제 그 여자 가수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제 데모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모가 옛날처럼 너무 대충 해서 주면은 듣기가 안 좋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곡을 이제 스케치를 하겠죠. 뭐 멜로디가 됐든 가사가 됐든 그냥 뭐 피아노 치면서 혹은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이게 처음에 그 곡을 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아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남들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네, 일단은 노래를 녹음하려면 정확히 정해진 멜로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멜로디에 담을 수 있는 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수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음, 어떤 사람은 저음. 그래서 그 키에 맞춰서 이 멜로디를 이 키로 하면은 딱 부를 수 있겠다. MR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악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피아노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트랙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완성된 트랙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으면 감정이입이 좀 더 잘 되거든요. 막 노래방 MR 같은 데다가 녹음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입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작곡가가 처음에 곡을 팔아서 저작권 협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 걸 입봉이라고 그래요. 거기 네, 올라가야지만. 이름이 올라가는 걸 입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좀 됐죠. 이제 그 앨범의 음악을 만드는 파트를 담당한 거죠. 네, 그렇죠. 작곡인 거죠? 근데 네. 사실 제 지분은 거기서 작사, 작곡, 편곡이 있는데 네. 저는 편곡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곡을 처음부터 같이 만들면 보통 작곡에 지분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땐 같은 경우 따따다따다따다 이 네네. 테마 있잖아요. 이제 그 테마랑 이제 그 음악을 제가 이제 만들긴 했는데 멜로디 자체는 그 다른 작곡가분이 쓰셨거든요. 이제 그 피아노 테마는 제가 이제 만들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작곡에는 지분이 안 들어가고 편곡만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음악의 소리들은 제가 대부분 만들긴 했죠. 나를 녹여주던 너의 그 눈물도 이 멜로디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사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붙는 어떤 소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도 들어가고 드럼도 들어가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편곡이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개념이 조금 이제 좀 애매한 게 이게 좀 옛날에 생긴 개념이거든요. 처음에 저작권 협회 생기고 이럴 때 곡이 완성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편곡 과정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네. 요즘엔 편곡이라고 안 하고 이제 트랙 메이킹이라고 해요. 트랙 예를 메이킹이요?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멜로디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트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트 만드는 분들을 이제 트랙 메이커라고 하는데, 원래 같으면 이제 그 트랙 메이커가 다 편곡인 거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작곡, 편곡, 작사, 작곡, 편곡 이런 이제 삼분류보다는 트랙 메이커, 그 다음에 탑라이너라고 멜로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트랙 메이커, 트랙을 전체적으로 만든 사람, 그 다음 탑라이너, 멜로디 만드는 사람, 그리고 가사 만드는 사람, 이렇게. 슈프림 팀 그때 작업이 하시던 분이 이제 김건우 작곡가님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MC몽 1, 2, 3, 4, 5집 계속 프로듀싱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같이 좀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을 좀 이제 어시스턴트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오디션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가가지고 한번 피아노 쳐봐라. 그래서 피아노 쳐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나랑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09년에 처음 나온 게 MC몽의 그 나는이라는 노래거든요. 아이비가 피처링했고, 네. 그 노래가 이제 처음으로 같이 해서 만든 노래였고, 그 이후로 한 7년 정도 동안 한 100곡 정도 이상 같이 작업을 많이 했었죠. 와, 100곡, 네. 100곡이나요? 와. 그래서 사실 그 유명했던 곡들은 다 이제 거기서 만들었던 곡들이 많아요. 네. 뭐 MC몽님 노래나 슈프림팀 노래나 뭐 많이 아시는 또 양요섭 정은지 러브데이 뭐 이런 곡도 있고. 그 발에다가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볼륨 페달이라고 해서 네. 그 일반적으로 기타에서 나가는 신호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볼륨 값을 조절해주는, 되게 직관적으로 조절해주는 페달이에요. 아, 이게 뭔가 카메라 찍으면서 작업해본 거 처음이라. If I die tomorrow, where do I go? Do I just disappear? Or is it another beginning? If I die tomorrow, would the thing I value today still matter to me? I'm going to tell the truth for you. Yesterday I'm going to die. 방금 그 노래가 지금 네. 작업하는 곡이에요? 와, 미쳤다. 소름이 돋네요. 그래요? 네. 속으로 미쳤다라는 얘기만 지금 속으로 계속 연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한 10년 전에 제가 써놓은 멜로디인데 계속 작업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이게 좀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완성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이게 그 방금 보컬 부는 녹음이 이제 끝난 거예요, 방금. 아니 그거는 이제 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제가 녹음한 거를 AI로 여자 목소리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또 돼요? 네네네. 그 톤을 약간 많이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펴볼 수 있나?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또 세션 받을 때는 네. 되게 좀 약간 흥분해서 약간 너무 좋아요. 그래야 사람이 약간 아드레날린이 도니까 네. 한번 해보자 이러고 너무 다운되고 미쳤네 오늘 또 그렇게 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재밌으면. 이게 뷰가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답답할 때 이렇게 나와서 딱 보면 너무 이제 좀 트인다 그럴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나와서 쉴 때도 좋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곡 쓴다는 게 안에서 뭐 계속 막 엄청 컴퓨터만 만지고 있는다고 곡이 써지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아노만 치고 이럴 때는 여기서 네. 작업하거든요. 디테일한 작업은 저 안에서 보통 하고 뭔가 지금 방금 건 되게 러프하게 치신 거죠? 네네네. 와, 이거 진짜 만약에 미혼이셨다면 이제 여자분 딱 여기 있으면 뻑. 실용음악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고1 때 이제 처음 반 배정 받아가지고 옆자리에 앉은 이제 친구가 이제 친해져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오늘 학교 끝나고 실용음악과에 드럼을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등록하러. 그런 데가 있냐. 그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친구 따라 제가 학원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때 당시에 나는 피아노를 남들보다 좀 더 잘 친다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네. 혼자 피아노 치면서 나 이렇게 잘하는데 누가 안 들어가나?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대학 입시만 봐도 작곡가는 악기를 필수로 하나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피아노를 많이 하긴 하죠. 기타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실제로 성공하신 작곡가분들 중에 피아노 잘 못 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머릿속에 맴도는 걸 다른 사람들 들을 수 있게 꺼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돼요. 피아노 치든 못 치든.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오히려 이 연주자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네, 약간 네. 이렇게 했던 게 마지막에 네. 그 보완하기 위한. 그거는 그냥 저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첫 번째로 멜론 1등 했을 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만큼 아파서가 이제 처음 1등 했던 것 같은데 12시 59분에 이렇게 이제 탁 땡겨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시 딱 됐는데 죽을 만큼 아파서가 딱 1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게 와 진짜 좋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음원 차트 1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한 일이라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죠.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언제 이게 실감이 되냐면 그 예를 들어 신사동 가로수길 그런 핸드폰 가게 이런 데 가면 유행가를 많이 틀어놓잖아요. 대중가요를. 근데 그게 거기서는 발매된 노래지만 나는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을 이걸 내가 실제로 쳤던 시간이 나는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작업실 그 지하에서 이 쳤던 피아노가 이렇게 신사동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다니. MC몽님 컴백했을 때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곡 지분이 있는 그 앨범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 4곡이 있었는데 4곡이 다 차트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5달 뒤에 첫 정산이 될 때 진짜 한 1억 나오는 딱 1,200만 원. 그냥 쉽게 얘기 드려서 곡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인맥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밟아가면서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나라는 사람 알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져가는 건데 내가 그냥 너무 떠오르는 게 있어서 뭐 음악을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박이 났어. 그건 뭐 그냥 바로 되는 거죠. 뭐 꼭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작권료가 이제 발생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원 다운로드 했을 때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저작권료고 유튜브도 저작권료가 이제 수익이 정산이 돼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가수들 공연할 때, 아니면 방송에 사육될 때, 뭐 그런 모든 거에서 카테고리별로 저작권료가 정산이 돼서 나오죠. 해외 저작권료가 한국의 저작권 협회에 들어오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저작권료를 또 관리해주는 또 그런 퍼블리싱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계약을 하면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뭐 일본, 미국에서 뭐 얼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들어오죠 돈이. 거의 그렇게 되죠.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그렇게 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이제 얘기를 좀 나누죠. 되게 수준이 낮아서 저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변한 게 수노라는 AI가 나오면서부터인데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많은 사람이 또 일자리 잃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냥 여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올라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은 이게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주도 앨범 그냥 판을 듣는 게 앨범 CD 같은 걸 듣는 게 가장 완벽한 연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라이브를 굳이 현장 가서 듣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완벽한 음을 듣기보다는 감동을 받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요새 이제 조금 이제 피아노 연습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라이브틱하게 뭔가를 하는 게 좀 더 지금도 조명받고 있지만 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사람이 뭔가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는 예술이라는 게 기술이 있지만 기술 안에다가 어떤 메시지나 감성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은 좀 더 제가 직접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쓰고 어떤 그런 기획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캐파는 작아졌죠. 네, 막 엄청 유명 가수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좀 세트로 하면서 좀 더 제가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하고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가 이제 더 발전해서 기술적으로 더 완벽해져도 AI한테 대체되지 않는 예술가가 되려면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표현해내는 거. 생각만 하면 그건 몽상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기술적으로 표현해내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하면, 볼 수 있게 하면 그게 어떤 예술이 되지 않나. 저는 일단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오늘 만든 곡도 If I Die Tomorrow라는 가사가 먼저 떠올랐어요. If I Die Tomorrow. 내가 만일 내일 죽는다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특히 이제 장례식장에 1년 두세 번은 가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저렇게 사람이 1년 두세 번씩 장례식장 가면서 사는 게 물론 중요한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볼까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시작된 의문 같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그래도 내일 중요할까?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 노래 가사가. 근데 음악 들을 땐 전혀 그렇게 무겁지가 않죠. 네. 일부 노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듣기 좋게 막 엄청 이지 리스닝하게 음악은 들어가는데 흥얼흥얼 하다 보면은 If I Die Tomorrow,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가사들이 맴돌게 하는 게 제 어떤 예술가적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어떤 생각이 있고 그거를 기술 안에 담아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파동을 주는 거. 기술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AI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해야죠.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어렸을 때는 가볍게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계도 유지도 해야 되고 가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정말 어쨌든 예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쭉 하다 보면은 좀 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